김구 선생님은 9개의 이름을 와, 가지고 대박이다. 살아가셨던 네.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 영화 하면 이제 생각나는 게 하나 있기는 요 근래 하죠. 있었죠. 예. 대장 김창수. 김창수. 저도 그 영화 봤어요. 저도 그 영화 저는 봤어요. 그 몰랐어요 처음에.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 대장 김창수가 누구지? 또 독립운동가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네네. 그 이름이 김구 선생님이 또 쓰셨던 이름이다. 맞습니다. 그걸 알았어요. 네, 지금 아까 빵 받으신 분 이름 9개 정답 맞추셨는데 지금 이야기했던 그 김창수라는 이름은 두 번째 이름으로 사용되었던 이름입니다. 네. 오늘 한번 저희가 도대체 그 9개 이름을 왜 쓰셨는지 네. 한번 그 연역을 한번 좀 따라가 보면 네. 아마 김구 선생님의 어떤 그 삶에 대해서 훨씬 더 이해의 폭이 좀 넓어지지 않으실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첫 번째 이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이름은요. 김창암이라는 김창. 이름. 네. 이건 뭐냐면 처음에 태어났을 때.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1876년 황해도 회주에서 태어나세요. 네. 1876년은 어떤 해냐면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해입니다. 가보게요. 예, 틀리셨어요. 갑신정변. 예, 틀리셨어요. 비슷비슷한데 그때 뭐가 일어났는데. 다 나오는데요. 그러니까요. 이 1876년은 물론 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네네네. 좀 의미 있는 연도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1876년은 바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어서 우리가 처음으로 개항을 네, 했던 그 해예요. 그 해에 김창암이라는 분이 황해도 회주에서 태어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첫 예. 번째 이름이 바로 이제 김창암이라는 네. 이름을 쓰이고 있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언제 김창수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우리 영화 김창수 네네. 맞습니다요. 네네. 그 영화 김창수라는 이름은 두 번째 이름. 자, 여기 지금 보시면 김창수라는 이름인데요. 이 이름은 이 김구 선생이 18살이 되었던 바로 1993년인데요. 이때 종교가 하나 있어요. 종교가 뭐였냐면 동학이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네. 예. 이 동학이라는 종교에 입도하게 되면서 그때 이름을 바꾼 거예요. 혹시 천주교 신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왜 세례 받으면 이름을 또 받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있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 동학에 입도하면서 뭔가 좀 새로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동학이라고 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게 인내천, 네. 사람이 곧 하늘이다.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종교거든요. 거기에 이제 입도하면서 뭔가 좀 새로운 세상에 대한 그런 꿈을 갖게 되면서 이름을 바꾸시게 된 게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네. 듭니다. 그게 바로 이제 두 번째 이름 김창수였습니다. 네. 네. 다행히도 저만 이름이 여러 개 있는 걸 모르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까 하나라고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기분이 좀 이렇게 마음이 좀 편해지세요?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걔가 했고요. 단순히 김구인 줄 알았어요. 네, 그렇죠. 좋아요. 오늘 이런 것들 하나씩 그러니까요. 네네네. 또 그 밖에 이름이 어떤 게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조금 조사를 해봤었는데 김창암, 김창수 그리고 본명이 어떤 원종도 있었고 김두래, 그리고 김두호 그리고 장진과 장진구 아닌가요? 갑자기 성도 바뀌었어요. 성도 한번 바뀌었어요. 성까지. 성도 두 번 바뀌셨고요. 그리고 이제 김구라는 이름을 두 번 사용을 하셔서 총 9개의 이름인 걸로 저는 이제 알고 있기는 합니다. 헷갈리지 않아요? 아니 자기가 이름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바꾸면은 전 근데 헷갈릴 그렇게-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뭐 이렇게 계속 헷갈릴 것 같아서. 그러셨을 수도 있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블레어는 지금 이해를 네.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름을 왜 9개나 가지고 있어라고 네. 그런 어떤 의문들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제부터 여러분들 왜 9개를 가졌는지에 대한 이유를 하나씩 설명드릴 텐데 들으시면 고개를 아마 끄덕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 이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김창암, 김창수를 알았으니까 네, 이제 이름을 또 받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 계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1895년에 있었던 명성황후 시해 사건 예. 아시죠? 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정말 일본의 그 낭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국모를 시해했던 말도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바로 그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으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네. 이 김구 선생이 일본인을 처단을 해요.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시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다가 한 2년 만에 탈옥을 하세요. 자, 탈옥수입니다. 그러면 숨어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이름을 어떻게 할까요? 바꿔야 당연히 바꿔야 되는 거죠. 네. 자, 이러면서 이름을 바꿉니다. 자, 세 번째 이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니까 그때 이름 바꾼 거죠. 맞습니다. 바로 김두호라는 이름인데 이때 이제 피해 다니다가 어느 그 보성 지역으로 아마 가셨던 것 같아요. 보성하면 전남 음식이 녹차. 뭐가 녹차랑 녹차. 네. 녹돈 돼지고기. 돼지고기.
얘기 나오니까 이렇게 좋네요. 맞습니다. 이제 이 지역으로 이제 가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마을 사람들한테 이 김구 선생이 이제 좋아하는 책, 예. 그 동국사기라는 책을 선물을 하셨는데 네. 거기에 이제 왜 책에 자기 이름 써놓잖아요. 네네. 그때 김창수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김두호라는 이름을 쓰신 거죠. 네, 이렇게 이제 바꿔놓고 이제 예. 다니셨는데 아무래도 이게 피신 다니다 보니까 피신하기 제일 좋은 공간이 있다면 어딜까요? 피신하셔야 돼요.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숨으면 네. 이곳에서 절을 못 찾습니다. 맞아요. 절. 아 그러네요. 저는 그냥 승복만 그 입으면 그냥 입고 안경만 벗으면 아무도 몰라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피해 다니시다가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사찰이 가장 숨기가 좋은 공간이잖아요. 아, 결국엔 진짜 그곳에 들어가셔가지고 예. 승려가 되시는 거예요. 아, 직접 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승려가 되면은 이름을 왜 법명이라고 하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받게 되는 네 번째 이름 원종. 원종. 네, 원종이라는 법명을 그때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름들이 지금 다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숨어 다니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이름들을 지금 바꾸고 있다. 네. 라는 승려 것을 생활을 보고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잠시 승려 생활을 하시면서 피신하신 거죠. 네, 근데 오래 가진 않고요. 한 1년 만에 나오셔가지고 왜냐면 이분은 뜻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네, 네. 거기서 계속 계실 분이 아니었거든요. 네. 나와서 이제 그 김구 선생이 이제 또 그 승려 생활 마치고 자신이 탈옥을 할 때 도와줬던 분이 계세요. 김주경이라는 분이 계신데 예. 그분이 강화도에 살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을 하시는데 이때 또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네, 자 다음 이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바꿨던 이름이 뭐였냐면 바로 김두래라는 네. 이름으로 바꿉니다. 이거 왜냐하면 끊임없이 지금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름을 바꾸면서 지금 다니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이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도대체 그 김구라는 이름이 언제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 저도 언젠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죠? 궁금하시죠? 네네, 급하세요? 네, 쭉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전 결론 맞아요. 김구 언제 나온지 궁금하시죠? 우리 그래서 제가 얘기를 또 잠깐 해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뭐 틀린 부분이 있으면 정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9개 이름 얘기하는데 저도 굉장히 떨려갖고 제대로 알고 정확히 있는 맞추셨어요. 건가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염려하지 마시고. 얘기 들어보니까 25살이던 1900년대에 이제 바꾸셨다라는 얘기까지는 들었고요. 네. 강화도에 지내시던 아까 그 김주경이라는 친구의 유한무라는 분이 김구라는 이름을 좀 그때부터 권유를 하고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는 건 어떻겠냐라고 권유하셨고 그걸 받아들이셨다고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정확합니까? 박수 한번 주세요. 아니 제가 근데 진짜 이게 맞는지 김구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모든 게 앞서가시네요. 요즘도 요즘 SNS 할 때 다 네. 자기 가명 쓰고 그렇죠. 그런 걸 하잖아요. 네. 각자 아이디 다 여러 개 있을 텐데 그런 거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내 신분은 좀 숨기고 네. 악플도 쓸 때 딴 이름 쓰고 댓글 같은 거 할 때. 그렇죠. 김한이라는 이름 써가지고 야 홍석천 재수 없어. 내가 먼저 알아. 아니, 저 진짜 그런 적 없어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또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면은 구국 활동을 이제 벌이셨죠. 김구라는 개명을 하고 난 후에도 그리고 석방과 이제 투옥 이런 거 이제 반복된 삶을 하시다가 1912년에 37이 되던 해에 안학 사건에 연루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감옥 생활을 하던 중에 김구 선생이 이제 일왕 및 일왕 왕비의 사망으로 형량에 이제 감형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스스로 9구를 쓰셨다고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네, 그러면서 이름이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네. 7번째 럭키 세븐. 네, 우리가 네. 알고 있는 9개의 이름 중에서 럭키 세븐 7번째가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김구라는 이름으로 네. 나오게 되는 것이죠. 네. 제가 저는 김구라는 이름 9이라는 네. 숫자가 그냥 다른 것보다는 우리 김구 선생님의 어떤 위기에서 탈출하는 9번 목숨 갖고 있는 의미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것도. 해봤어요. 진짜 보통 이렇게 그러네요. 쫓겨다니고 어떤 의로운 일을 하다가 도망다니면 막 위기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941생. 그렇죠. 아니면 불사신 같은 느낌이어서 그러니까. 저 사람은
생명이 뭐 9개나 있어. 아 맞아요. 구미호도 그렇잖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막 이게 변장하고 막 이런 거. 네, 맞아요. 뭐, 그러네. 네, 그래서 그런 의미. 김구 선생님이 계속해서 잡히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어떤 영웅이 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구자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것도 Nine 굉장히 lives. 좋은 해석이네요. 진짜 멋진 말이다. 이게 제가 조금만 더 보충 설명을 하면 네. 바로 지금 말씀하실 때 그 거북 구자에서 이제 9구자로 바꿨던 그때 네. 여러분들 김구 선생님의 호가 뭔지 아시죠? 100번. 네, 백범이잖아요. 그 백범이라는 호도 이때 지게 됩니다. 그때요. 이때 이게 예. 백범 김구 이제 이때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네. 백범일지 김구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놓으셨어요. 그 이유를 굳은 의지를 다지는 결심의 표시로 이름을 구로 고친 것은 외의 호적부에서 벗어나고자 함이요 백범으로 고친 것은 우리나라가 완전한 독립국이 되려면 조선의 하등 사회 곧 백정 옛날에 왜 소잡고 돼지 잡았던 천민 계층 네. 백정 있잖아요. 그 백이에요. 백정, 범부, 평범한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라도 애국심이 현재의 나 정도는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바람 때문에 백정의 백, 범부의 부 따와가지고 백범이라고 이름을 지으신 겁니다. 네. 저는 처음에 어렸을 때 잘 몰랐을 때는 100범 이랬을 때 네. 하얀 호랑이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어떤 뭐 거창한 막 이렇게 멋있는 그렇죠. 그런 의미로 알고 있었는데 다른 의미를 갖고 있네요. 정말 가장 밑바닥에 네. 있는 그 사람의 호를 쓰신 거예요. 이 정도는 적어도 나 정도의 어떤 애국심은 누구나 다 가져야 되겠다라는 네. 마음으로 정하신 거라서 참 이 백범이라는 이 이름 하나만으로도 이 백범 김구의 그 네. 마음, 애국의 어떤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김구라는 이 이름을 이제 상해로 가시고 나서는 이제 김구라는 이름을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없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바뀌게 됐는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우리 이제 앞으로 계속 얘기하겠지만 이 백범 김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굉장히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던 게 뭐냐면 1932년 중국 상하이에서 누군가의 의거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안중근요? 상해요? 네, 상하이. 상해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이고 상해. 누굴까요? 그렇죠, 윤봉길. 자, 좋습니다. 상품은 없어요. 다행이다. 저도 빵 드려야 되는 줄 알고. 맞습니다. 이 윤봉길 의거가 일어나면서 네. 일본이 뭐 혈안이 돼요. 이 배우를 잡기 위해서 네. 현상금도 막 붙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또 피해 다녀야 되는 거예요. 또 피해 다녀야 되니까 당시 현상금이 제가 얘기 듣기로는 한 300억 정도까지 지금으로 따지면 그 어마어마한 당시에 김구 선생님 60만 원이었대요. 예. 근데 그게 현재 300억. 예, 그러니까요. 한 200억에서 한 300대는 어마어마한 그런 돈인데 이러면 여러분들 두렵잖아요. 잡힐 그렇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강박관념이 있을 거 그럼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피해 다니면서 또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구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자기 아버지 외가 쪽 장인의 이름을 성을 따와가지고 장씨성을 쓰고요. 예, 그리고 진구라는 이름을 써서 장진구 또는 장진이란 이름. 이게 이제 8번째 이름으로 네. 사용하게 되는데 이 이름의 계기는 바로 윤봉길의 홍고공원의 의거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제가 듣기로는 이름만 바꾸신 게 아니라 중국인 행세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네. 네. 왜냐하면 내가 이게 한국인으로 이게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예. 당시에 그 중국 광동인, 이게 광동은 어느 지역이냐면요, 중국이 이렇게 대륙이 있으면 맨 이 아래쪽에 있는 그 지역이에요. 홍콩 쪽이죠. 네. 그렇죠, 그렇죠. 이 지역은 이게 중국이 워낙 넓다 보니까 말도 다 달라요. 네. 이 광동 지역의 언어와 이 베이징 쪽의 언어가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백범 김구가 이제 활동하는 지역은 이 광동어를 쓰고 있는 중국인 행세라면 쟤는 우리랑 말이 좀 다른 중국인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인 광동인 생활로 위장을 해가지고 다니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지금 현상금이 어마어마하게 붙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홍석천 씨? 이 현상금이 붙은 사람이 저 앞에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신고해요. 이게 사실은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럴 수 있죠, 사실. 사실 예, 뭐. 로또 액수보다 더 많은 거 예, 아닙니까? 예.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그 중국인의 저보성 주가의 이런 분들이 전폭적으로 이 김구 선생을 도와줍니다. 그 당시에 중국인들이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구를
엄청나게 많이 도와주었다는 사실, 함께 있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진으로 남아 있는 당시의 모습들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스크린으로 보면은 네. 아이고, 네. 김구 선생님이 이제 우측 뒤에서 세 번째신 건가요? 네, 네, 저기 맞죠? 계시죠. 지금. 예. 네, 네, 네. 네. 저봉장 주가 이분들이 중국 분들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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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분들이 정말 그 은신처라든지 네. 또 어떤 그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많이 지원해 주시면서 많이 도와주었던 그런 네. 분들입니다. 우리가 또 맞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또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진짜 한 가족처럼 누가 봐도 그렇게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더욱더 은신하기에는 좋으셨을 수도 있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다니시다가 네. 드디어 네. 1938년이 되면요. 다시 장진에서 자신의 원래 이름 김구라는 네. 이름을 쓰시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마지막 9번째 다시 찾은 이름 네. 김구라는 이름이 나오는 건데 이때 이제 뭐 활동이 워낙 많으세요. 한국 독립당의 창당이라든지 한국 광복군이라든지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였던 승인이라든지 이런 노력을 위해서 정말 마지막 평생까지 네. 애썼던 그 이름 네. 9번째 이름 김구였습니다. 네. 이름만 가지고 어쨌든 김구 선생님의 이 일생을 한번 돌아봤는데 네.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뭔가 조금 더 힘들고 굉장히 그 치열했던 그때의 상황들을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진짜 현상금에 걸릴 정도로 되게 힘들게 도망 다니시면서 이름까지 바꿀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서도 굉장히 옆에서 들으니까 또 뭔가 좀 먹먹해지는 것도 사실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현상금을 걸린 상태에서 도망 다니고 하는데 김구 선생님의 노력도 분명히 네. 있는데 김구 선생님의 어떤 철학, 음. 이상 이걸 이해한 많은 사람들이 아, 그렇죠. 얼마나 많이 맞아요. 김구 선생님을 위해서 도움을 줬을까. 아까 그 사진 속에 있는 중국 분들도 맞아요. 저도 이제 그 이름만 들어도 아 저분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거든요. 보시죠. 네. 뭐 주가에 뭐 이런 분들이 네, 네. 그래서 야 진짜 어떤 한 사람의 이상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럼요. 도움이 필요하구나 네. 그런 생각을 좀 맞아요. 해봅니다. 네.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면 그렇게 많은 분들한테 존경을 받으셨을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또 다른 분들도 세 분도 뭐 좀 네. 느낀 거 없나요? 저는 그 김구 선생님께서 태어나신 연도가 1876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1919년 정도에 3.1 운동이 만약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제가 그 나이 또래였을 때일 거거든요. 예. 네, 그렇다면은 과연 나는 지금 이 나이에 과연 내가 그런 정말 엄청난 운동에 내 몸을 바칠 수 있었을까? 넌못 그렇죠. 좀 큰데 안 받아주셨겠죠? 너는 뭐 맛있는 고기에 너를 바치겠지. 맛있는 음식이라도 해드렸었어요. 네네. 네, 근데 정말 그 나이 때 그런 엄청난 운동에 한 가운데 서 계셨다라는 거 자체도 이 이름을 보면서 그 역사들을 보니까 한 번 더 새삼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름만으로도 이렇게 좀 느끼고 뭉클해지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두 번째 테마를 또 얘기를 그래요. 해보면서 저희가 또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